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이벨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에이벨바이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에이벨바이오가 마이너스 1% 정도 조정을 보여줬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두 종목 보여드리면서 에이벨바이오가 왜 오늘 마이너스 1%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짠, 그죠? 두 번째, 짠, 그죠? 그런 다음에 에이벨바이오를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제, 우리 또롱또롱님께서 댓글 하나 남겨주셨어요. 종합이 2000 오르는 동안에 20% 이상 빠진 후에 반등도 못하는 지수 조정 시 올라가는 방어주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이벨바이오 코스닥 종목입니다. 에이벨바이오 코스닥 종목이에요. 에이벨바이오는 코스닥 종목이고, 종합이 2000 올라가는 거는 코스피가 올라간 거겠죠. 그죠? 그리고 지수 조정 시 올라가는 방어주. 저는 에이벨바이오가 지수 조정 시 올라가는 방어주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바이오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실적이 있겠죠? 바이오 종목을 나눠보는 거예요. 실적이 있겠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텍 회사들이죠. 뭐 에이벨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뭐 알테오젠,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기대감. 그리고 실제 기술 이전. 이런 것들 올라갑니다. 실적 같은 기술 이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죠. 숫자가 찍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어떠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어떠한 계약 이런 것들은 뭐 계약도 사실 뭐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계약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이 근간에 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뭐 생각하는 물론 뭐 코스피 2000 가량 더 올라갔는데 뭐 못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보는 기준 잣대가 일단 1차적으로 잘못된 거죠.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다 같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때 올라갈 때도 있었고, 지수가 올라가지 않아도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1이다 라는 획일화된 접근은 좀 그렇고 약간 좀 유연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유튜브 저희 허브밀TV 공식 채널에 올라가는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저희 회사를 알리는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그래파디 B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에이벨 111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결국 이제 두 가지 핵심 축이죠. 에이벨 바이오는 그래파디 B와 그래파디 T가 결국 중요한 핵심 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파디 B 같은 경우는 이제 BBB, 이제 뇌셔틀, 장벽에 대한 얘기고, T 같은 경우 이제 면역 항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ABL 111 관련해가지고 임상 2상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여러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가장 좀 많이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어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ABL 111 같은 경우는 4-1 BB 기반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래파디 T를 대표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임상 1B에서 ORR 77%, 무진행 생존 기간 16.9개월이라는 좀 고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비교군이 없는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뭐 또 긍정적인 신호는 좀 분명했죠.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전략을 좀 바꾸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사실 에이벨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요, 임상 1상 전후로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을 확보하는 조기 라이센스 아웃 전략이 좀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서 빠른 현금 유입, 그리고 리스크를 좀 낮추면서 플랫폼을 확장하는 게 우리나라 기본 구조였는데, 몇몇 종목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이라는 게 0에서 이제 뭐 전임상에서 3상까지 뭐 10판 다 하는 것까지 해서 0에서 110이라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1상 끝나거나 2상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3, 4 정도에서 기술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챙겨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5, 6, 7까지 가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진짜 이제 많이 키운 상태에서 넘기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치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임상 1상 직후에 기술 이전을 하면요.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 2상, 3상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산 가치의 가장 큰 상승 구간을 파트너에게 넘길 수 있어요. 리스크는 줄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도 안 취하고 내가 돈을 벌겠다. 주식에서 내가 최저점에 사야 된다. 무조건. 주식을 사자마자 주식이 빠지면 안 된다. 똑같은 거죠. 네. 리스크는 줄지만 가장 큰 2상, 3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내가 리스크를 내가 안 취하니 대신에 너네들이 그거 가져. 요거였는데 반대로 임상 2상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요. 계약 규모 자체가 단숨에 수배로 커집니다. 네. 근데 ABL 바이오도 111 관련해서는 후자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계약 규모가 수억 달러에서 8억, 1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지면 이게 들어오는 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문제는 이제 시간하고 돈이죠, 결국. 글로벌 임상 2상 탑라인이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매출 공백이 생기겠죠?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 단위의 기술 이전을 몇 번 해놨고 단계적 마일스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이렇게 돌려막기가 가능한 거죠. 돌려막기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어감일 수 있는데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돈을 벌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돈을 집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BL 111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 자체가 클라우드 18.2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이 엄청나게 뛰어든 시장은 맞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허가된 선례도 있고요. 여러 후보물질이 임상 2상, 3상 단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ABL 111이 경쟁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효능, 안정성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 전략 자체가 하나 좀 윤곽이 나오면 빨리 넘기겠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가치를 올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BL 바이오 자체가 파이프라인 하나로 이 기업의 명운이 달라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한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기업의 명운이 달렸는데 빨리 안 넘기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ABL 바이오의 가장 큰 차이는 ABL 바이오는 그 체력이 있는데 몇몇 회사들은 그 체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회사들 사정이고 그 회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ABL 바이오 전략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전략 자체가 바뀌는 게 내가 어떤 그 장벽을 돌아 나가기 위해서 이거 내가 부닥치기 싫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닥쳐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 한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 시장이 올라가도 누가 그날 혹은 일정 기간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냐 그 차이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시총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온 코스피의 상승의 80%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증시가 바닥에서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2,500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2,500에서 6,000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그 외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올라갔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의 표면적인 어떠한 것만 보고 그걸 해석해버리면 그냥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굳이 이런저런 얘기를 따로 말씀을 드릴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꾸준히 ABL 바이오를 보신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바이오가 조금 삐리삐리 하다 보니까 또 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별의별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항상 말씀드린다면 바이오는 뭐다? 재료다. 네. 바이오는 재료예요. 근데 재료가 하루에 한 번씩 튀어나오나요? 하루에 한 번씩 튀어나오나요? 힘이 응축됐다가 재료 튀어나오면서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 그때 이제 모았던 힘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 구조가 다르잖아요, 사실. 아니 매달 공장 돌려가지고 매 분기마다 매출이 얼마 나왔고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고 매출 원가가 얼마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다 이런 접근을 바이오에다가 갖다 붙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거. 네, 너무 힘들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휘발유차를 본인이 사놓고 가스 놓고 왜 안 달리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구조도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보여줘 놓고서 ABL 바이오가 왜 못 올라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은
또 그러실 수 있으시니까. 시장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시장 올라갔습니다. 코스피가 강했습니까? 코스닥이 강했습니까? 코스피가 강했죠.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다. 근데 어쨌든 그래, 코스닥이 올라갔다 치죠. 그러면은 로봇, 바이오, 2차전지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은 누구였다? 로봇이었다. 2차전지도 올라갔는데 코스피 쪽의 2차전지가 보다 더 강했습니다. 즉 로봇이 어제 오늘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2차전지는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쪽이 강했다. 논외, 로봇. 그러니 다른 애들이 갈 수가 있다 없다? 못 갔다. 로봇이었다. 왜? 레인보 로봇이 신고가 갔잖아요. 노랑봉투법 3월달에 시행되잖아요. 현대차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 로봇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은 로봇이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흥분해서 말을 빨리 했는데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에이벨바이오 또 나중에 에이벨바이오 올라가면은 또 역시 바이오는 기술 이전이 최고지, 역시 재료가 최고지 이럴 거면서 지금 뭐 바이오 장세가 아니라고 지금 어떻게 되게 그러시는데, 그럼 지수 코스닥 이렇게 안 올라갈 때 그럼 에이벨바이오 혼자 올라간 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지수가 좋아서 올라갔나? 지수가 안 좋아서 안 올라갔나? 지수가 안 좋아서 올라갔나? 재료 튀어나오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사실. 바이오는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재료입니다. 근데 에이벨바이오는 나온 것보다 나올 게 더 많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바이오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바이오가 주도하는 시장은 꼭 한 번씩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꾸준히 영상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보로노이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럼 얘는 얘 바이오인데? 그럼 얘는 왜 올라가? 그죠? 그러니까 1+1은 2다라는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유연함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무료방송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무료방송 진행하니까 무료추천주가 이제 수익 구간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일 또 무료방송 진행하니까 텔레그램 입장 꼭 해두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